축하해. 내 인생을 바꿀 공포가 찾아왔어. 야, 너 주말 사이에 터진 중동 뉴스 보고 지금 심장이 덜덜 떨리지? 스마트폰 켜자마자 시뻘건 하락장 전광판 보고 내 삼성전자 이거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하나?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할 거야. 다들 난리잖아. 전쟁 터졌다. 3차 세계대전 온다. 오일 쇼크 재림이다. 뉴스만 보면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지? 사실 말이야. 이런 상황이 오면 10명 중 9명은 일단 다 팔고 도망갈 생각부터 해.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근데 그 본능대로 움직이는 순간 넌 평생 개미 신세를 못 벗어난다는 게 이 바닥의 잔혹한 진실이야. 사람들은 보통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망한다고 굳게 믿어. 근데 말이야, 내가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본 숫자는 전혀 딴판이야. 통계가 말해주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1991년 걸프전 때 어땠는 줄 알아? 전쟁 시작 직후에 주가가 빠지는 것 같더니 정작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15% 넘게 폭등했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공포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진짜 숫자를 못 보는 거지.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불안함, 그거 사실 네 뇌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건데 우리는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 고통을 2배나 더 크게 느끼거든.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이름은 민수야. 난 이런 복잡한 경제지표나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는 놈이거든. 만약 네가 지금 이 중동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밤잠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너의 그 꼬인 머릿속을 시원하게 풀어줄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수라장이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역대급 판이 깔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야. 아니 민수야, 기름값 오르고 환율 오르는데 삼성이 좋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 들지? 응, 당연히 들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삼성전자의 장부를 1원 단위까지 뜯어보고 나면 왜 지금 이 위기가 걔네한테는 경쟁자들을 합법적으로 짓밟고 올라설 기회가 되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해지거든. 당장 내일 아침 환율이 1,500원을 찍는다고 가정해보자.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게 재앙일까? 아니면 축복일까? 다들 위기라고 떠들 때 삼성이 조용히 미소 짓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환율의 마법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 너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주식 앱 삭제하고 꿀잠 자게 될걸. 자, 이제 본격적으로 껍데기 다 벗기고 알맹이만 보여줄게. 집중해봐. 환율이 1,500원 간다고 뉴스에서 난리치면 다들 이제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올라서 우리 다 죽었다고 걱정하잖아. 사실 말이야, 일반적인 내수 기업이나 당장 마트 장 보러 가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공룡의 뱃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환율이 오를수록 삼성의 방어막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두꺼워진다는 역설적인 사실이야.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환율 오르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도 다 오르는데 삼성이 어떻게 이득을 봐? 걔네도 기름 쓰고 재료 사올 거 아니야? 라고 말이야. 너 아주 날카로워. 당연히 원재료비는 오르지. 근데 여기서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되는 삼성의 진짜 체급을 보여줄게. 삼성전자는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그 결제 대금을 거의 다 달러로 받아. 자, 아주 쉽게 1원 단위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고. 삼성이 해외에 반도체 1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가정해봐.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1,300억 원이지? 그런데 전쟁 터지고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 똑같이 반도체 1억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이 찍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반도체를 더 열심히 만든 것도 아닌데 단순히 환율 숫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나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야. 이걸 경제 용어로 환차익이라고 불러. 삼성 같은 글로벌 공룡한테는 이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증권가에서 나온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보면 원,
달러 환율이 딱 10원만 오라도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환율이 100원, 200원씩 널뛰게 하는 상황이면 가만히 앉아서 조 단위의 수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꼴이지.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보자. 왜 사람들은 이 수치를 보고도 공포에 질릴까? 그건 우리 뇌가 환율 상승, 이퀄 경제 위기라는 공식을 너무 오랫동안 학습했기 때문이야. 매스컴에서 환율 폭등을 재앙처럼 보도하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보기도 전에 아, 망했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거지.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럴 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열어봐. 다른 중소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을 버틸 체력이 없어서 환해지하다가 손해보기도 하지만 삼성은 그 자체로 거대한 달러 금고를 가진 놈들이라 이 환율 폭풍을 오히려 실적을 뻥튀기 하는 기회로 써먹거든.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가진 첫 번째 무서운 생존 본능이야. 위기가 커지고 환율이 미쳐 날뛸수록 삼성의 실적은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하늘로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할 때 삼성의 통장은 역대급으로 빵빵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게 이 잔혹한 시장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환율 하나로 끝나는 문제일까? 사실 환율은 시작일 뿐이야. 전쟁이 길어지고 전 세계가 고금리의 늪에 빠지면 진짜 무서운 건 돈의 양 그 자체거든. 남들 은행이자 갚느라 피눈물 흘릴 때 삼성은 그 막대한 현금으로 무슨 짓을 벌이려고 준비 중일까?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돼.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 바로 이자 폭탄에 대한 진실이야. 요즘 뉴스만 틀면 고금리 시대라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주식한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잖아? 아마 너도 대출 금리 1에서 2% 오를 때마다 내 피 같은 돈이 생으로 은행에 빠져나가는 그 기분 진짜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모든 기업이 다 같이 무너지는 줄 알아. 근데 그건 빚쟁이 기업들 사정이고 삼성전자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은하계에 살고 있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뱃속에는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튼튼한 금고가 하나 통째로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야. 걔네 최신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잖아? 현금이랑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만 합쳐도 무려 108조 원이 넘어. 108조 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 수준이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짜리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야. 자, 여기서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계산 하나 해보자. 만약 금리가 5%라고 치고 이 108조 원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도 1년에 이자로만 얼마를 벌까? 무려 5조 4천억 원이야. 5조 4천억 원. 이건 웬만한 중견기업 수백 개가 1년 내내 땀 흘려 번 돈을 합친 것보다 많아. 남들은 이자 갚느라 피눈물 흘리면서 제발 금리 좀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오, 이번 달에도 이자 수익 달달하네? 하면서 미소 짓고 있다는 거지.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그래도 전쟁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삼성도 결국 힘들 거 아냐? 물건 안 팔리면 어쩔 건데? 너 아주 상식적인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라는 정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해. 금리가 높고 돈줄이 마르면 체력이 약한 2등, 3등 기업들은 투자는커녕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좀비 기업이 돼버려. 이때 삼성처럼 현금이 썩어나는 1등 기업은 이 시기를 위기라고 안 불러. 오히려 역대급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부르지. 경쟁사들이 돈 없어서 벌벌 떨면서 연구개발 멈추고 공장 증설 연기할 때 삼성은 그 막대한 현금 보따리를 풀어서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알짜배기 기술 기업들을 헐값에 쇼핑하듯 사버릴 수 있거든. 결국 이 고금리 터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력이 약한 놈들은 시장에서 짐 싸서 나가야 하고 현금 쥐고 끝까지 버틴 1등이 남의 파이까지 싹 다 먹어치우는 합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가 완성되는 거야. 이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경쟁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무서운 전략이지. 너도 이제 좀 느껴져? 왜 삼성이 남들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지 말이야. 근데 말이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만 유리한 게 아니야. 지금 전 세계를 덮친 이 에너지 위기가 삼성한테는 아주 독보적인 판매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주고 있거든. 너 혹시 전기 먹는 하마가 삼성의 반도체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봤어? 여기서부터
진짜 돈 냄새 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 자, 이제부터가 진짜 돈 냄새 나는 이야기야. 너 요즘 뉴스만 보면 AI, 챗GPT, 엔비디아 이런 단어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리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이 AI 전쟁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 근데, 너 그거 알아? 이 화려한 AI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알아? 바로 전기야. 이 데이터 센터라는 놈들이 겉보기엔 조용해도 속은 완전 전기 처먹는 하마거든. 반도체가 쉴 새 없이 연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기를 식히느라 냉방 시스템을 24시간 돌려야 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대형 국가 하나가 쓰는 양이랑 맞먹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지. 근데 여기서 중동전쟁 터지고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 봐. 그럼 전 세계 산업용 전기 요금도 미친 듯이 뛰겠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AI 서비스를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료 때문에 마진이 깎여서 적자가 날판이거든. 아니, AI로 세상을 바꾼다더니 전기료 내다가 망하게 생겼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재앙 같은 상황이 삼성전자한테는 역대급 황금 찬스가 된다는 사실이야. 왜냐고? 삼성이 바로 전 세계에서 전기 아끼는 반도체를 가장 지독하게 잘 만드는 놈들이거든.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반도체가 다 똑같지. 전기를 아껴봤자 얼마나 아끼겠어? 라고 말이야. 응. 근데 그게 아니야. 삼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용량이 쥐꼬리만한 기기에서 어떻게든 오래 버티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미친 듯이 깎아왔어. 이제 그 기술을 AI용 메모리인 HBM이나 서버용 D램에 그대로 접목하고 있는 거야. 자,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구글 같은 대기업이 데이터 센터 운영비로 한 달에 전기료만 1조 원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삼성의 저전력 반도체로 싹 바꿨더니 전력 소모를 단 10%만 줄였다고 쳐. 그럼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1,000억 원, 1년이면 1조 2천억 원을 아끼는 거야. 너라면 어떤 반도체 쓰겠어? 당연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삼성 거 사오지 않겠어? 실제로 삼성전자의 저전력 메모리는 경쟁사 제품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다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어. 전기료 폭탄을 맞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삼성은 이제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구세주가 되는 거야.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 경제의 악재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고효율 반도체 교체 주기를 강제로 앞당겨주는 엄청난 호재로 둔갑하는 순간이지.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되는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정말 소름 돋지 않아?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삼성이 이렇게 기술력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 경쟁자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단순히 삼성이 앞서간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삼성은 지금 이 위기를 이용해서 아예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잔혹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놨거든. 1등 기업이 어떻게 불황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독점의 판을 짜는지 그 소름 끼치는 전략을 알고 나면 넌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랑하게 될걸? 사실 말이야, 비즈니스 세계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거든. 겉으로는 상생이니 협력이니 떠들어도 속으로는 남들이 쓰러질 때 내가 더 세게 치고 나가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게 이 바닥의 생존 룰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불황이라는 건 삼성전자 같은 1등 기업한테는 경쟁자 청소 시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야.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가 박살나면 같이 힘든 거 아냐? 굳이 이 위험한 시기에 투자를 더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맞아. 보통 사람이나 평범한 기업들한테는 그게 상식이지. 근데 삼성은 그 상식을 비웃으면서 합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시작해. 과거 반도체 역사에서 삼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씹어먹었는지 그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보여줄까? 예전에 반도체 가격이 똥값이 돼서 다 같이 적자 보던 치킨 게임 시절이 있었어. 그때 다른 기업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공장 가동 멈추고 연구개발 예산 깎고 있을 때 삼성은 어떻게 했게? 오히려 전보다 돈을 더 퍼부어서 생산량을 늘리고 차세대 공정에 수십조 원을 때려박았어. 미친 짓 같지? 아니,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가장 잔인한 공격이야.
삼성은 아까 말한 그 108조 원의 현금 방패가 있으니까 몇 년을 적자 봐도 끄떡없거든. 근데 빚내서 겨우 버티던 2등, 3등 업체들은 단 반년만 적자가 지속돼도 이자 못 갚아서 바로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해버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와.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다시 경제에 해가 뜰 때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장엔 경쟁자들이 다 사라지고 삼성 혼자 깃발 꽂고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멈췄을 때 삼성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기술을 완성해놨으니까 나중엔 따라가려야 따라갈 수가 없는 넘사벽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1등이 불황을 즐기는 진짜 이유이자 위기가 끝날 때마다 삼성의 덩치가 괴물처럼 커져 있는 비밀이야. 15년 동안 내가 지켜본 삼성은 위기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왔어. 진짜 무서운 있지 않아?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을 무기로 휘두르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야. 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생존 모드 들어갔을 때 삼성은 그 막대한 현금 보따리로 알짜배기 기술 기업들을 헐값에 쇼핑하듯 사들이면서 자기 몸집을 더 키워버리거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정글에서 1등이 왕자를 지키는 방식이야. 근데 말이야, 이렇게 천하무적 같아 보이는 삼성한테도 아주 뼈아픈 약점이 하나 숨어 있어. 아무리 방패가 단단하고 창이 날카로워도 이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때문에 실적이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 민수야, 그럼 삼성은 무조건 무적이야 라고 묻고 싶지? 아니, 세상에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삼성을 진짜 벌벌 떨게 만드는 현실적인 공포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거야. 환율로 번 돈을 한순간에 다 까먹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치명적인 변수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삼성 칭찬만 늘어놓으니까 내 눈에 지금 하트 뿅뿅 그려진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친구야. 자본주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세상에 완벽한 시나리오 같은 건 없어. 이제부터는 진짜 뼈 때리는 소리를 좀 할 거야.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로 돈을 긁어 모아도 걔네 몸집의 절반은 결국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랑 가전제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게 왜 무섭냐고? 기름값이 배럴당 $100를 넘어가고 대출 이자가 무서워지면 당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부터 굳게 다치거든.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그래도 삼성은 명품인데 사람들이 안 사겠어? 갤럭시 S 시리즈는 비싸도 잘 팔리잖아. 그건 경기가 적당히 나쁠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전쟁 터지고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면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소비부터 줄여. 당장 먹고 사는 생활비랑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꿀 엄두가 나겠어? 집에 있는 멀쩡한 TV나 세탁기를 최신형 AI 가전으로 바꾸는 건 뒷전이 되는 거야.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가전을 많이 파는 거대한 제조기업이기도 해.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주력 사업인 모바일이랑 가전 부문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팔리지 않은 재고는 창고에 쌓이고 이걸 억지로 밀어내려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다 보면 이익률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지. 여기에 진짜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물류비 폭탄이야.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글로벌 해운사들이 미사일 맞을까봐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가고 배를 돌려. 그럼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서 멀리 우회해야 하거든. 당연히 해상 운임이 수직으로 치솟겠지. 실제로 과거 분쟁 때 상하이 컨테이너운 임지수가 불과 몇 주 만에 2배 넘게 뛴 적도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배달비가 갑자기 2배로 비싸진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아까 공부한 거랑 연결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환율이 올라서 앉은 자리에서 5천억 원을 벌었다고 쳐. 근데 배달비가 7천억 원이 더 나왔네? 그럼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2천억 원이지. 제주는 삼성이 넘고 돈은 해운사가 다 챙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배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보이지 않는 가시야.
화려한 매출 숫자 뒤에 숨겨진 이런 비용의 뜸을 못 보면 넌 투자자로서 반쪽짜리 눈만 가진 셈이야. 자, 이제 좀 현실적인 공포가 체감되지. 아, 삼성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 이런 뼈아픈 리스크들조차도 삼성이 가진 어떤 특수한 구조 때문에 결국은 호재로 둔갑해버리거든. 이게 바로 1등 기업이 가진 진짜 저력인데 남들은 리스크 때문에 망할 때 삼성은 왜 그 리스크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 비밀만 알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공포가 확신으로 바뀔 거야. 이제 진짜 돈 벌 준비 됐지? 야, 아까 내가 물류비 폭탄이니 소비 침체니 하는 이야기 하니까 좀 쫄았지? 아, 민수야. 역시 삼성도 결국은 장사꾼인데 물건 안 팔리고 배달비 비싸지면 끝이네 싶었을 거야. 근데 사실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수들만 아는 영역이야. 사람들은 보통 위기가 오면 다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나만 힘든 위기지. 지금처럼 다 같이 힘든 위기는 1등 기업한테는 오히려 축복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 못하면 넌 평생 하수 노릇만 하는 거야. 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물류비가 2배 오르면 삼성도 똑같이 손해보는 거 아냐? 걔네라고 별 수 있어? 라고 말이야. 응, 맞아. 삼성도 손해보지. 근데 여기서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되는 진짜 잔혹한 논리를 보여줄게. 삼성전자는 아까 말한 그 108조 원의 현금이 있고 전 세계에 깔린 자체 물류망이 탄탄해. 근데 2등, 3등 하는 경쟁사들은 걔네는 현금도 없고 물류비 조금만 올라도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부도 위기가 와. 결국 폭풍우가 몰아치면 작은 조각배들은 다 뒤집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제일 거대한 항공함선인 삼성만 남아서 그 넓은 바다를 독차지하는 거야.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나중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이 이제 디지털이랑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거야.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이 돼서 외식은 안 하고 여행은 포기해도 너 유튜브 안 볼 거야? 넷플릭스 끊을 거야? AI 검색 안 쓸 거야? 절대 못하지. 이게 바로 현대 경제의 핵심이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하드웨어는 좀 늦게 바꿔도 그 속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소비는 멈추지 않아. 그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계속 단단하게 버틴다는 거지. 실제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IT 기업들이 반토막 날 때 삼성은 오히려 D램 시장 점유율을 5% 이상 끌어올리면서 2위와의 격차를 안드로메다로 벌렸어. 남들이 죽어나갈 때 그 시체를 밟고 올라서서 시장을 낼름 먹어버린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안티프레질이라고 해.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괴물 같은 속성이지. 삼성은 지금 이 중동발 폭풍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람을 타고 경쟁자들을 영원히 따돌릴 준비를 마친 거야. 15년 동안 내가 지켜본 삼성은 단 한 번도 이 기회를 놓친 적이 없어. 너도 이제 좀 소름이 돋지? 위기라고 다 같은 위기가 아니라는 게 말이야.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보이지? 삼성은 지금 이 아수라장을 이용해 판 자체를 자기 위주로 새로 짜고 있는 중이야. 근데 말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 민수야, 삼성이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데 왜 내 계좌는 맨날 파란불이고 내 돈만 녹아내리는 거야?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 삼성이 돈 벌 때 너도 같이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돈을 쓸어 담을 때 정작 손해를 보고 절규하고 있을까? 거기에 네가 몰랐던 아주 잔인하고 지독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어. 우리가 왜 맨날 거꾸로 투자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지 그 비밀을 알면 내 계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처로 가보자고. 사실 말이야, 삼성전자가 이 난리통 속에서 결국 승기를 잡고 시장을 싹쓸이 할 거라는 건 이제 대충 알겠지? 근데 진짜 미스터리한 건 이거야. 아니, 민수야. 그렇게 삼성이 돈을 잘 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데 왜 내 계좌는 맨날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을 거야. 삼성 주가가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미칠 노릇이지. 사실 말이야, 이건 네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야.
우리 인간의 뇌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잃기 딱 좋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래. 이걸 진짜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투자의 시작이야. 사람들은 보통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뉴스가 TV랑 유튜브를 도배하면 무서워서 일단 팔고 봐.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 다 정리되고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파티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 그제야 역시 삼성이네 하면서 비싸게 다시 사거든. 수학적으로 보면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우리 본능은 꼭 그 반대로 행동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주식 가격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대를 먹고 산다는 거야.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다니고 환율 폭등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민수야, 더 빠지면 어떡해? 일단 팔고 나중에 바닥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네 계좌를 녹이는 지옥행 급행열차야. 네가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 지점은 이미 주가가 20에서 30% 반등한 뒤일 가능성이 99%거든. 실제로 통계가 증명하는 잔혹한 팩트 하나 알려줄까? 15년 동안 내가 이 바닥에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무서워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잡는 이 엇박자 투자로 날리는 기회비용이 1년에 무려 수조 원이나 돼.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증권사 계좌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5배나 더 크대. 그러니까 전쟁 뉴스가 나오면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오로지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원시적인 본능만 남아서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하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풀매수를 때리고 말이야.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내가 만난 진짜 부자들은 이럴 때 오히려 입맛을 다셔. 남들이 피를 흘리며 도망칠 때 그들은 삼성전자의 장부를 열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현금은 108조나 있는데 단순히 공포 때문에 주가가 10%나 빠졌네? 이거 완전 박앤세일인데? 하면서 말이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고. 만약 네가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다 팔았어. 그런데 한 달 뒤에 상황이 진정돼서 7만 원이 됐네? 다시 사려니까 억울하지? 그럼 또 못 사? 그러다 8만 원이 되면 그때야 들어가. 결과적으로 넌 주당 2만 원의 수익 기회를 날리고 오히려 비싸게 산 꼴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처가 남았어. 삼성이 이 아수라장을 뚫고 결국 왕좌를 지키는 그 결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자산을 진짜로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이건 단순히 무조건 버텨라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야. 너를 진짜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마지막 나침반,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이자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집중해봐. 이제 진짜 돈 벌 준비 됐지? 사실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어. 미국이 공습을 했네? 이란이 보복을 하네? 기름값이 얼마까지 치솟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덜 떨리고 숨이 턱 막히지? 근데 너 그거 알아?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조용히 축배를 들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공포가 극에 달해서 모두가 도망칠 때가 바로 부의 주인이 바뀌는 역대급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을 하나 던져줄게. 이제 단순히 분석을 넘어서 네가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아 진짜 승자가 되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알려줄게.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민수야, 말은 쉽지. 내 계좌가 파란불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장 내 돈이 녹아내리는데. 그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15년 전 초보 시절에는 전광판 숫자에 내 영혼이 털리는 기분이었거든. 밥도 안 넘어가고 일도 손에 안 잡히지. 근데 말이야,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라는 사치부터 버려야 해. 삼성이 108조 원의 현금을 쥐고 전쟁터를 누비듯이 너도 너만의 단단한 심리적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거지. 자, 이제 네가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생존 전략을 딱 정리해 줄게. 첫째, 주가창부터 끄고 기업의 진짜 체력을 봐. 주가는 대중의 심리에 휘둘리지만 삼성의 108조 원 현금과 저전력 AI 반도체 점유율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이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팩트야. 둘째, 한 번에 모든 걸 걸려는 한탕주의를 제발 버려. 전쟁이 한 달 갈지, 1년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네 자산을 5개, 10개로 쪼개서 분할로 대응해. 시간을 네 편으로 만드는 놈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 셋째, 네 뇌가 무서워 지금 당장 다 팔아 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게 생존 본능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인지 딱 3초만 다시 생각해봐. 장담하는데 90%는 그냥 네 원시적인 본능이 널 속이는 거야. 내가 오늘 삼성전자의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야.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내 10년 뒤 통장 잔고를 결정한다는 거. 삼성이 경쟁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며 독점의 길로 가듯이 너도 이 공포를 딛고 올라서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해. 15년 동안 수많은 폭락장을 지켜보며 내가 얻은 유일한 진리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가장 똑똑한 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리는 놈이더라고. 넌 할 수 있어. 오늘 나랑 같이 이 복잡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끝까지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넌 이미 우리나라 상위 1%의 투자 DNA를 갖기 시작한 거니까.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오늘 이 영상이 너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잡아줬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통찰을 절대 잊지 않게 좋아요도 꼭 눌러줘. 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너 자신이지만 그 험난한 길에 내가 항상 길잡이가 되어줄게. 다음번엔 더 날카롭고 소름 돋는 진짜 돈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도 좋아. 우린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크게 웃게 될 거야. 고생했어 친구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웃으면서 또 보자.